안녕하세요.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활용한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인공지능 교육 자료 4차시 인공지능 테마파크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으로 실제 놀이기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개요입니다. 이번 수업 주제는 레고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해보는 차시이고요. 인공지능 테마파크 만들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마파크 놀이기구를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스파이크 프라임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인공지능 놀이기구를 설계하는 활동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테마파크에 놀러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내가 만들고 싶은 놀이기구를 실제 직접 설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놀이기구를 만들어 보는 방법입니다. 스파이크 프라임 블록을 활용하여 놀이기구를 실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놀이기구를 완성을 합니다. 완성된 놀이기구에 코드를 입력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활동으로 이번 활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놀이기구를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활동은 앞서 설명한 대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첫 번째로 본인이 실제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는 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공원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놀이기구를 떠올리면서 학생들이 실제 자신이 설계하고자 하는 놀이기구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동기나 그리고 어떤 이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놀이기구를 좀 떠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 즐겁게 탔던 놀이기구와 혹은 기억에 남는 놀이기구 혹은 만들고 싶은 놀이기구 같은 걸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 실제 스파이크 프라임 테마파크를 활용한 이제 영상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청을 하면서 다양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영상을 좀 시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갑자기 놀이기구를 설계하게 할 경우 사실 놀이기구 설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의 예시안을 저는 보통 주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하시는 이제 클래스 학급에서는 이제 수평 회전형 놀이기구냐 수직 회전형 놀이기구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놀이기구를 설계하도록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평 회전형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목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목마처럼 쭉쭉쭉 돌아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직 회전형은 이제 흔히 말하는 대관련차,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돌아가는 놀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전형 놀이기구로 먼저 완성을 해보고 그 이후에 좀 다양하게 응용해서 놀이기구를 만드는 활동으로 점차 나아가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회전형 놀이기구 제작을 위한 설계는요, 첫 번째 제작 형태를 결정해야 됩니다. 수평으로 할 건지 수직으로 할 건지. 그 다음 그 기본 형태에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내가 뭐 어떤 구조물들을 붙일지, 그리고 사람을 몇 명이나 태울지 등등의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 해당되는 크기 및 필요 부품을 찾아보고 그 인공지능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설계 과정이 좀 튼튼하게 잘 돼야 뒤이어서 이제 인공지능 놀이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코드를 짜서 완성하는 것까지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전형 놀이기구를 제작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제작할 때는 바닥을 좀 튼튼히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바닥을 튼튼하지 않게 하면은 놀이기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고 쓰러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프라임에 동봉된 요 노란색 판을 이용하시면 튼튼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형 놀이기구를 제작하는데 학생들에게 좀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드실 때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놀이기구를 좀 이제 변형을 하되 이제 좀 새로운 걸 만들기에는 15분이라는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회전형 놀이기구를 조금 변형한 형태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공지능 놀이기구가 이제 개발이 완성이 되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 생명을 불어넣을 시간이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코드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한 코드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놀이기구를 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바로 이제 놀이기구가 시작하면은 좀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카운트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운데 이제 라이트 매트릭스에 표현이 되는 3초, 2초, 1초의 블록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모터의 속도 정해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75%의 힘으로 계속 모터가 돌아가면서 회전 방향으로 놀이기구가 작동을 할 겁니다. 다만 이 코드의 문제점은 속도 조절이 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되기 위한 코드를 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속도 조절을 추가하기 위해서 속도 변수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속도 변수를 추가해서 이제 해당되는 속도를 이제 75%란 딱 정해진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숫자, 즉 변수로서 이제 여기 속도를 정하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그럼 이 속도 값은 내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조정을 위해서 두 가지 키를 활용을 합니다. 우리 이제 허브에 달려있는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을 활용을 할 건데요. 만약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증가되도록 속도를 5만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속도를 -5, 즉 5씩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가를 할 때 또 너무 많은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또 너무 빨라지면 놀이기구가 또 놀이기구로서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0이라는 속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 속도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선생님이나 학생들과 조율을 하셔서 충분히 숫자는 변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너무 속도를 줄이면은 이게 오히려 멈춰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10이라는 최소 속도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쭉쭉쭉 증가를 시키면 그 속도가 해당 모터의 속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내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속도 변수가 증가한 만큼 B모터도 그 해당되는 속도로 이제 모터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왼쪽 버튼을 누르면 그 속도가 감소됨으로써 해당 속도대로 이제 그 회전 이제 놀이기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또 기능을 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코딩 방식이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들 혹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쉽게 내 신체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블록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모델 학습을 이용하셔서 가위, 바위, 보 이 세 가지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주시면 이 세 가지 클래스에 따라서 조작 방법을 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바위라면은 시계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돌고 가운데 버튼도 파란색이었다가 가위라면은 이제 반대로 돌면서 이제 초록색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나머진 보가 되면은 멈추도록 해서 세 가지의 클래스대로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번 인공지능 블록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론 요 클래스의 그림은 다른 그림을 제공해 주셔도 좋고 다른 그림으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잘 구분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림이면 어떤 그림을 활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4단계는 예측을 시작하고 정지하는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힘 센서인데요. 힘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누름일 때는 이제 시작을 예측한다. 즉 인공지능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이 활동을 한다. 그리고 누르지 않을 때는 인공지능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무조건 다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버튼이 입력됐을 때만 인공지능을 좀 인식할 수 있는 버튼도 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 카운트다운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카운트다운 이후에 이제 무한 반복을 씌워줘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측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버튼 눌렀을 때만 예측하게 되고 누르지 않을 때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 속도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속도 제어가 되고요. 최소 속도와 최대 속도, 요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하실 때 속도를 조금 수정하셔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놀이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대로 끝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기본형 놀이기구를 변형해서 자신만의 놀이기구를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하시고요. 기본형 놀이기구를 변형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센서를 활용하거나 혹은 거리 센서를 활용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차시에서 이 인공지능 테마파크 만들기는 마무리가 되지만은 추후 시간을 더 확보하셔서 기본 회전형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예 인공지능 놀이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이제 추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놀이기구는 마찬가지로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를 통해서 내 거에 대한 반성도 갖고 또 다른 친구들의 이제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기 시간입니다.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놀이기구 충분히 설계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스파이크 프라임을 이용해서 제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하는 시점을 아까 힘 센서를 이용해서 제어했듯이 이런 블록을 예측을 하는 시점을 블록으로 제어를 가능하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아시면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네, 4차 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